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어제 남부 캘리포니아 곳곳에서는 산불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포스트 파이어로 15,000에이커 가까이를 전소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고먼에서 발생한 포스트 산불로 어젯밤 기준 14,625에이커가 전소됐으며 진화율은 2%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산불로 인근 건물들을 위협하면서 인근 지역 약 1,2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밤 사이에 이어 강풍이 시속 55마일에서 70마일로 그 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이 발효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등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양한 추가 요금을 숨겼다가 마지막 결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부과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판매 방식이 금지됩니다. 다양한 수수료가 있다면 업체가 사전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광고 및 메뉴에 실비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일명 히든피, 정크피를 막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주거용 부동산에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렌트비 1개월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이와 상응한 가치로 주거용 부동산 렌트 계약에 대한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됩니다. 단, 총 4유닛 이하의 주거용 건물주는 2개월로 적용됩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거듭 비판하면서 전기차가 올해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되돌리겠다면서 그런 차들을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지난주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의 처참한 전기차 정책을 없애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연 기관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비판하는 공화당과 화석연료 업계는 이를 내연 기관차 금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가 정치 쟁점이 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들도 전기차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갤럽이 지난 3월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래의 전기차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민주당은 61%에 달했으나 공화당은 24%에 그쳤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득세 인하 폐지 및 관세 인상 정책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가 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소득세를 대체하기 위해선 100%가 훨씬 넘는 관세가 필요할 것이며 정책의 영향은 높은 물가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미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힐 잡지는 2024 회계연도 기준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며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소득세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한국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는 31%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핀란드 69%와 비교하면 38%포인트나 차이 났습니다. 매체별 신뢰도 집계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MBC 57%, YTN 56%, JTBC 55%, SBS 54%, KBS 51% 등 방송 매체를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한겨레 39%, 동아일보 38%, 중앙일보 37%, 조선일보 34% 등 신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미디어의 초점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질이 낮고 선정적인 뉴스가 급속하게 유통됐다고 말한다고 지적하며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성균 씨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하루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협박과 감언이설로 이들을 농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4%대, 서울 2% 미만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협회는 거듭 문자를 보내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협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장에 예고 없이 나타나 개인적인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거나 노태우 정권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2심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SK그룹은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맑고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